민감성 피부가 있으신 분들 정말 이 클렌징 하는 거,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죠. 너무 건조해요. 잔주름이 많아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요. 약간 뭔가 트러블이 잘 나요. 적발 여드름 많이 올라오고요. 어떤 걸 클렌징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 4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클렌저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모습 피알랑 김우석입니다. 제가 이미 많은 영상에서 클렌징에 대한 방법들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1분 세안법이라고 해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1분 안에 클렌징을 잘 깔끔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메이크업을 하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1, 2분, 그리고 2차 세안으로 다시 또 1분 정도로 해서 3분, 최대 5분 이상을 넘기지 않는 최대한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시키는 걸 좀 포커싱을 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클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되게 이게 순하다고 생각하는 클렌저들, 그리고 유명하다는 클렌저들을 되게 많이 구매를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강한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을 꽤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 갔다 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클렌저 아시죠? 되게 유명한 클렌저잖아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절대 쓰지 말라고. 그렇죠. 제가 우리 일본 갔을 때 그거 말고 다른 거 사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좋은 제품인 거 저도 써봤거든요. 저도 써보니까 저는 원래 좀 피지가 좀 많은 편이어서 저는 딥클렌징용으로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정도라는 걸 좀 지키면 되는데 되게 사람들이 할 때는 되게 과하게 뭔가가 하거나 반복하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클렌징을 하고 나면 되게 좀 뭐랄까 뽀득뽀득하고 깔끔하게 딱 지워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클렌징을 하고 나면 피부에 있는 보습제 성분들, 피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더 날아가면서 오히려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기 때문에 클렌징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제가 주의해야 할 성분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클렌저라고 하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의 서로 간의 면을 서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물하고 기름이 있으면 물하고 기름 그 자체가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따로 노는 거지. 계면활성제를 쓰면 물과 기름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딱 묶어서 서로가 경계가 있는 것들을 약간 애매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로션, 크림은 다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잘 섞여서 색깔이 투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물과 기름이 잘 섞이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슬슬 지워서 기름을 싹 다 해결하고, 기름은 기름끼리 뭉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물이막을 딱 싸서 씻어낼 때 물이 쑥 씻겨 나가게끔 만들어주면 기름때가 물로 인해서 쭉 지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계면활성제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좋아하는 머리 부분이 있고요, 물을 싫어하는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옛날에 보면 지렁이에서 탁 치면 더 늘어나고 막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는 이런 게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 꼬리가 점점 길어지게 되면 분자량이 점점 커지고 물을 싫어하는 게 점점 커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 그 머리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양측성이냐, 이온 성질을 아예 없는 비이온, 이런 이름들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좀 들어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이야기 드릴 건 여기서 이온 계면활성제에 대한 이야기만 좀 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산입니다. 지방산은 지방 부분, 우리 꼬리 있는 그 지방 부분에 뭐가 붙냐면 카르복실산에 지방이 쭉 붙는 건데요. 이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 건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지방의 길이에 따라서 꼬리가 좀 점점 길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 장벽을 이해할 때 세콜지 얘기하잖아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 지방산입니다. 보습제에 들어가 있는 성분과 클렌저에 들어가는 성분들은 같은 지방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클렌저에 들어갈 때는요, 물 안에 들어가면서 그게 이온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앞부분에 있는 머리가 음이온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음이온이 되면서 실제로 지방산이 클렌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4가지 지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습니다. LMPS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요 4가지의 지방산이
화장품, 특히 클렌저에 상당히 많이 쓰는 바로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산의 특징은요, 되게 클렌징 효과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분자량이 다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에 비해서 상당히 분자량이 작습니다. 피부 안에 더 침투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강한 클렌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제품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피부가 너무 뽀득뽀득하게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딥클렌징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성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여드름 종류의 피지를 좀 해결하기 위한 클렌저를 봤을 때 보면 이 성분들이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 제품들은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 잘 지워지니까 루틴으로 매일 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상당히 강한 계면활성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부에 있는 지질들을 오히려 더 빼앗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민감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클렌저를 한번 딱 보시고 성분표를 딱 보시고 이 네 가지 바로 지방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리고 피부가 튼튼한 분들, 괜찮은 분들, 뭘 해도 건강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요, 잔주름이 많아요, 수분이 클렌징 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얼굴이 너무 당겨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요, 약간 뭔가 트러블이 잘 나요, 적살 여드름 많이 올라오고요, 뭔가 이런 특징, 되게 우리가 민감성 피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클렌저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거나 민감하거나 문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요, 이거 아까 MLPS라고 제가 표현한 바로 미리스틱, 라우릭, 팔미틱, 스테아릭 애시드는 뭐가 차이 나냐? 그 앞에 있는 카르복실 그 머리 부분은 그대로고요. 꼬리의 길이가 12, 14, 16, 18. 그러니까 꼬리가 길이가 조금 좀 더 길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고형 비누로 만들 때 이 스테아릭 애시드, 기름이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단단한 비누가 되고요. 아까 미리스틱 애시드나 라우릭 애시드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면 약간 묽은 비누가 돼요. 여러분들이 클렌저를 사용하실 때 민감하신 분들, 피부가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성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바꿔서 딥클렌징으로 바꿔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는 분들, 피지가 되게 분비가 많거나 그다음 심지어는 이렇게 블랙헤드처럼 뭔가 피지가 딱딱딱딱 모공 안에 박혀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이런 클렌저를 한 번씩 사용할 때 가볍게 부드럽게만 문질러만 주셔도요, 상당히 그런 지방산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녹이는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피지가 상당히 잘 녹아서 없어집니다.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 문지르다 보면 그런 피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정상 피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피부들에도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가 더 많이 건조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피지가 너무 많거나 하는 분들은 짧게 그런 부분들을 살짝 딥클렌징으로 해서 마사지 하듯이 빨리 하고 클렌징을 시간을 좀 더 줄여주는 방법으로 포커싱을 둔다면 훨씬 이런 민감성 피부에서도 클렌징 올바르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보통은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제품을 좀 볼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성분표에 이게 좀 비교적 앞쪽으로 들어가느냐 중간 이후로 떨어지느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클렌저를 봤을 때 좀 비교적 앞에 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그래도 좀 함량이 많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가 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제품들은 그냥 딥클렌징용으로 따로 빼시고요. 이런 제품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클렌저를 하나 선택을 하셔서 그걸로 데일리 클렌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약간 흑백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피부 타입이라고 하는 게 건성과 지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지성은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약산성 클렌저 쪽으로만 하게 되면 클렌징이 잘 안 되거나 해서 오히려 피지가 잘 안 지워짐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 분비가 되게 많이 나거나 피지가 막 모공에 박히는 분들은 피지를 정리해주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 네 가지 성분들을 딥클렌징으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지워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근데 건성, 민감성, 그러니까 정말 피부가 매끈하고요, 모공도 하나 없고요, 피부가 되게 부드러운 분들의 경우는 굳이 이 정도까지의 클렌징을 사용을 하면서까지 클렌징을 할 필요는 없다. 즉 오히려 반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민감성 피부한테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성분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성인 경우에는 분명히 조금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감성 피부가 있으셔서 내가 클렌징을 쓰고 싶은데 뭐 어떤 걸 클렌징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이 4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클렌저를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클렌저 성분들이 있긴 한데 오늘 이 4가지 성분만 먼저 기억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딥 클렌징용으로 쏙 빠져놓고 평소에서는 데일리로는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